좋아요, 구독. 자, 이 작품도 원작이 있습니다. 2010년 발행한 이지민 작가의 소설 청춘 극한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줄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번역가 일을 하고 있는 택선 배두나 씨는, 배두나라고 부를게요. 배두나는 엄마와 동생이 주선한 소개팅에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됩니다. 아우, 싫어 죽겠는데 소개팅이나 하라 그래. 근데 거기서 만난 모쏠 연구원 수필 손석구 씨가 30분 동안 지각을 했고요. 실험쥐에 대한 이야기만 막 뱉어내고 직장에 일이 생겼다며 먼저 떠나가 버립니다. 이 배두나를 바람 맞춰요. 근데 더 최악인 거는 비가 오고 있었는데 배두나의 우산을 손석구가 가져간 거지. 하씨, 개새끼. 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배두나였는데 배두나가 사는 집으로 손석구를 초대했습니다. 엄마하고 동생이. 그래가지고 배두나의 집에 손석구가 오게 돼요. 역시나 손석구는 온몸으로 모쏠이라는 걸 어필하곤 갑자기 잠들어 버립니다. 배두나의 집에서. 자, 그리고 다음날 갑자기 이상한 감정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배두나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화려한 원피스를 입게 되고요. 동창, 연우, 장기하시죠. 장기하의 이 자동차 영업용 단체 문자를 받고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난 얘 장기하를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찾아간 거야. 차를 구매하러 온 줄 아는 장기하는 배두나의 마음을 사고자, 차를 판매하고자 배두나가 원하는 걸 다 해주게 됩니다. 바다로 가자. 그래서 바다로 뿅 쏘게 돼요. 자, 그래서 바닷가 근처에 차 안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두 사람입니다. 장기하와 배두나. 자, 거기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 보니 웬 이상한 복장을 한 사람들이 배두나를 찾아왔고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배두나 씨 감염됐다 합니다. 빨리 저희 회사로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한편 손석구가 남긴 메시지를 배두나가 딱 듣게 됩니다. 유일하게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연구원 이균, 김윤석을 찾아가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배두나와 장기하는 그곳에서 도망쳐서 김윤석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김윤석을 만나요. 과연 배두나는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바이러스 영화 되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각본은요. 강희관 감독이 다 맡았습니다. 이전의 영화들은 사과라는 영화, 그리고 범죄소년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아마 뭐 교수님을 하셨나봐요. 여러 작품들을 관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작품은 없습니다. 네. 자, 출연은요. 배두나, 김윤석, 장기하, 그다음에 손석구. 네,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요. 독특하게 가수 장기하가 출연하게 됩니다. 데뷔가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많이 알려진 소식이기도 한데 카더가든도 출연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장기하의 인연 때문에 나오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러닝타임은 98분이고요. 1시간 38분 20초입니다. 좀 짧습니다. 자, 제가 1시간 40분의 법칙 말씀드렸죠?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이 작품은요. 두 가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이러스 감염 영화의 재해석. 영화 바이러스는 치사율 100%의 톡소바이러스를 치유하려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대체로 바이러스 영화라고 한다면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규모 감염 활동이 펼쳐지고 인류 멸망을 담아내는 이야기를 보여주거나 혹은 괴물로 변한 사람들과의 사투를 보여준다거나 백신을 발견하는 과정을 그리면서 암울하고 어두운 분위기의 작품들이 대다수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더 라스트 오브 어스가 다 이 얘기입니다. 네. 사실 더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영화들이 더 오히려 많죠. 그런데 이 작품은 그런 공식을 깨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혼란한 상황을 그릴 때 더욱 발랄해지고 바이러스의 증상을 러브 바이러스라는 듣도 보도 못한 소재를 꺼내면서 오히려 더 밝아지는 클리셰를 깨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야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두워져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지나면 지날수록 더 밝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어찌 보면 바이러스 영화의 재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코로나 시대 이전에 찍은 작품이기 때문에 빠르게 개봉했다면 조금이나마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유는 영화 안에서 감염인이 하면 안 되는 지침 같은 것들을 조금이나마 알려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개봉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쉬움이 좀 들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러브스토리예요. 영화 바이러스는 메인 소재가 바이러스 영화라서 감염이나 치료 위주의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은 로맨스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소개팅 남자 손석구와의 썸, 두 번째 동창 장기하와의 썸, 세 번째 김윤석과의 세 가지 썸을 다루기도 하고요. 바이러스와 사랑의 유사 지점, 비유, 묘사를 몸소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랑에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배두나, 김윤석 이 두 사람이 서서히 감염되는 사랑을 영화가 팔로우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그 서서히 스며드는, 서서히 감염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닮은 작품으로는요. 많이 닮은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비슷한 작품으로 2013년에 개봉한 원바디스를 꼽아봅니다. 좀비로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이 한 소녀를 만나게 되면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데 사랑의 감정이 생기면서 다시 인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아낸 코믹, 액션, 로맨스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좀비예요. 근데 어떤 소녀를 반해. 그래서 다시 심장이 갑자기 쿵쿵 움직이기 시작해. 그 심장이 계속 움직일수록 사람으로 다시 변해가는 거죠. 그런 작품을 다룬 게 원바디스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도 기존 좀비물의 클리셰를 깬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생각보다 밝고 명랑하게 작품을 끌어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원바디스는 감염자가 인간이 되는 이야기가 주라면 반대로 바이러스는 인간이 바이러스로 인해 점점 죽어가는 이야기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만 좀 반대예요. 자, 저는 이 바이러스 영화 어떻게 보았냐면요.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말하기 힘든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블이나 히어로 영화처럼 볼거리가 다양한 영화도 아니고요. 완성도가 높아서 영화적 재미가 많은 영화도 아니었고 클래식이나 러브레터 같이 두 사람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도 아니어서 재밌다고 말하기엔 재미가 없었고요. 재미가 아예 없다고 또 말하기에는 또 볼만해서 진짜 애매한 영화가 되겠습니다. 진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 감정이 단어로 설명이 안 돼. 개인적으로는 어떤 영화를 보느냐에 따라서 스위치가 달리 켜지거든요. 히어로 영화를 볼 때는 10대 소년의 스위치가 탁 켜집니다. 저한테서는. 신인 감독 영화를 볼 때는 관대함이라는 스위치가 탁 켜져요. 봉준호나 박찬욱 영화를 볼 때는 분석하려는 스위치가 탁 켜지곤 하는데 이 영화를 볼 때는 어떤 스위치를 켜야 하는지 어떤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지 사실 좀 헷갈립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겨우 김윤석, 배두나, 장기하의 연기력 정도가 눈에 들어왔는데 애매한 포지션의 영화라고 느껴졌던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배두나의 달달한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김윤석의 로맨스를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진짜 김윤석이 로맨스를 할 줄이야. 자, 극단적인 액션, 극단적인 코미디, 극단적인 로맨스 등을 그러니까 그런 자극적인 작품들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화 바이러스 리뷰는 왜 나는 이렇게까지나 애매했나를 짧게 이야기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쉬운 점 첫 번째, 시기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영화라는 분야는 진보적일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영화라는 게 제작 시기,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을 거쳐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 제작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개봉 시기에 맞춘, 그러니까 먼 미래의 이야기를 그려야 해서 진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를 들면은 상업영화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한 수단입니다. 돈을 못 버는 상업영화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그럼 먼저 돈이 될 수 있는 영화를 기억해야 되겠죠. 자, 예를 듭시다. 내년 5월에 대선이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내년 5월에 대선 관련된 영화를 만들면, 정치적인 영화를 만들면 그 시기에 겹치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나리오를 써서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마케팅 거치면 대충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니 1년 뒤를 예상한 시나리오를 써야 얼추 미래의 사회상과 맞아떨어지면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산단 말이죠. 과거의 이야기를 가져와봤자 클리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얘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바이러스란 작품은 2019년 7월 22일에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2019년에는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2020년을 예상하면서 시나리오를 작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코로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때 개봉을 했었어야죠. 이때 개봉을 했었더라면 시기도 맞아떨어지고 아마 여러 가지로 공감을 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화 컨테이전처럼 미래를 맞춘 영화라고 아마 떠들어댔을 거예요. 야, 미래를 예지한 영화, 추켜 세워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대를 거쳐서 몇 년이 흘러가 버린 2025년이란 말이에요. 2025년에 본 바이러스는 클리셰 범벅인 거죠. 시대적으로. 영화가 재밌다고 해도 시기적으로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애매합니다. 시기가 안 맞아버리니까 이게 재밌다고도 볼 수 없고 재미없다고도 볼 수 없고 참 이상한 영화였어요. 애매했다. 두 번째, 목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표 지향적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 초반에 관객들에게 목표를 설정해주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 작품은 목표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배두나가 소개팅을 하고 장기하를 만나는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왜 이런 장면들을 넣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소개팅 장면과 장기하를 만나는 장면을 이걸 왜 넣었어?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왜냐하면 배두나라는 인물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연애를 강요당하는 인물이었고 딱히 연애, 결혼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인물처럼 보여줬기 때문에 영화의 목표가 연애나 결혼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아마 배두나가 내가 급했어, 빨리 남자를 사귀고 싶어, 빨리 남자를 구하고 싶어, 난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이런 캐릭터였다면 아마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게 목표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에피소드들이 왜 계속 나오는 거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영화하고?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브 바이러스가 걸린 상황에서 김윤석과의 러브라인은 실로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는데요. 김윤석에게 반할 만한 에피소드는 있었는가? 잘 모르겠고요. 그럴 만한 명분이 있었는가? 잘 모르겠고요. 그럼 러브 바이러스 때문인가? 아니면 진심인 건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영화 끝까지 봤는데 진심이었던 것 같긴 해. 근데 그것도 되게 애매하게 표현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김윤석 동생의 결혼식에 간 에피소드가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윤석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이유가 동생 때문이었고 동생 결혼식 때문이었고 배두나를 만난 시점에서 결혼식에 갔어야 됐어. 결혼식에 갔어. 거기서 배두나와 김윤석의 관계가 뭐가 진전이 되고 뭐가 변화가 시작이 된 건지 나오질 않아요. 난 이 에피소드 자체가 왜 나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목표가 애매하니까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다 이런 식이야. 또 이 영화는 치료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 배두나가 바이러스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백신을 개발하는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작품처럼 보였는가에 대해서도 역시 의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목적 없이 좌충우돌 과정만 그리고 있다 보니까 알맹이 없이 궁금증만 증폭시키는 그런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장기하라는 캐릭터의 활용도 그렇고 뭔가 어설픈 지점들이 많았던 작품이었다고 생각해요. 장기하는 동창생이고 그리고 바닷가로 인도해줬고 그리고 나서 계속 실험실에서 밥 줘요. 이런 얘기 하다가 끝나버린단 말이야. 왜 나온 거야 왜? 난 이해가 안 가. 이 작품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감독이 까먹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뭘 위해서 만든 거지? 관객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지? 바이러스와 사랑은 같다는 그런 묘사만 하려고 이거 만든 건가? 싶은 거 그냥 애매합니다 진짜. 자, 여러분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구 배우 죽었을 때 졸아서 왜 죽었는지 못 보면
바이러스 소동극처럼 귀엽더라고요. 아, 귀엽게 보셨군요. 닭강정하고 비슷한데 지루함. 닭강정이 좀 더 4차원 개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목을 바꿨다면 어땠을까요? 사령도 전염이 되나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요. 배두나가 러브 바이러스에 걸렸잖아요. 이 러브 바이러스에 걸린 상태에서 김윤석한테 대하는 이 모습이 진심인지 러브 바이러스 때문인지를 확연하게 구별을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 구별을 안 줬거든. 안 주다 보니까 얘는 그냥 바이러스 걸렸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김윤석도 그렇게 행동했고요. 관객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얘는 바이러스에 걸렸으니까. 그러면은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의 증상, 이 증상은 사랑을 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 쳐. 그러면은 진심일 때는 이렇게 표현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볼 때는 똑같았어요. 진심인지 아닌지 잘 몰라. 애매모호하게 표현해. 이게 바로 연출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연출이 다르지 않았어. 그래서 그렇게 저도 사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네. 로맨틱 코미디에 집중하거나 아예 SF를 강조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빡세게 공중보안 맞아요. 진짜 이거는 그냥 뭐랄까 이과생이 만든 작품? 그런 느낌이잖아. 뭐 이렇게 막 드라마가 진전이 되고 막 서사가 쌓여야 되는데 계속 막 연구하고 치료하고 바이러스 발견하고 막 이런 거잖아. 코로나 생길락 말락할 때 찍었던데. 그러니까요. 이 코로나 때 나왔어야지. 그냥 기를 쓰고 나왔어야지. OTT로라도 계획을 했어야지. 진짜 바보 같은 선택이었다. 차라리 코로나 전이면 귀여운데 코로나 후가 되니까 이렇게 무방비로 마음대로 돌아다녀서 오지콘 중년남 좋아하는 여자들이 왜 김윤성이 환장하는지 설명이 되는 영화. 오지콘이라고 그래요. 물과 꿀물 사이에 물탄 꿀물 그런 느낌입니다. 네, 맞아요. 테일님은 이 영화를 보면 영화에 나오는 바이러스와 정반대에 걸리셨군요. 팍 식는 바이러스. 진짜 확 열받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과정 자체가 러브 바이러스라는 이 소재, 바이러스 영화를 비꼬는 이런 장르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각본가가 막 못 따라간 느낌이랄까?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이병헌 감독이 했든 뭐 이병헌 감독의 닭강정이든 뭐 이런 식으로 괴짜스러운 뭔가 더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정직하게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되게 실망스러운 거야. 나는 다세포 소년을 원했는데 다큐멘터리가 된 거지. 그러니까는 포스터만 그렇고 뭐 러브 바이러스도 사실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러브 바이러스라고 제가 소재라는 걸 알고 갔고 예고편도 보고 그리고 TV에서 홍보하는 프로그램도 보고 가니까 제가 안 거지. 사실 배두나가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를 묘사를 안 해요. 자세히 보면은 손석구가 자고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배두나가 다시 일어나서 아침 햇살을 딱 보는 장면이 있어. 거기서 음악만 살짝 바뀌어. 샤방샤방한 음악으로 바뀌어. 그런 다음에 옷을 고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옷을 자기가 거들떠도 안 보던 그런 원피스를 꺼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러브 바이러스에 걸렸다. 자기가 업되고 있다라는 그 묘사가 없어요. 연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묘사도 하나 좀 제대로 설명을 안 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뭐 이렇게 넘어간다고? 막 세상이 밝아 보이고 I'm beautiful girl 막 이런 노래 나오면서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장면이 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냥 옷 입고 장기야 만나러 가서 장기야 이거 한 것밖에 없어.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편집이 된 건지. 배두나랑 김윤석은 로맨스가 맞나요? 나이 차이가. 네, 로맨스가 맞습니다. 손석구 찌질한 캐릭터를 못 살림. 왜냐면 우리가 손석구를 잘생기게 봐서 그래요. 웨이브에서 볼 것 같은 영화.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웨이브나 티빙에서 볼 것 같은 영화였어요. 지루하게 느낀 건 제약회사 홍보 영상 느낌이라서 지루했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신선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김윤석의 로맨스 진짜 신선하죠. 오랜만에 배두나의 로맨스 진짜 신선하죠. 손석구의 찌질한 연기 너무 신선하죠. 장기야 연기도 신선하죠. 소재 러브 바이러스 너무 신선하죠. 근데 딱 조합을 해놨는데 간을 안 쳤어. 완전 맹탕이야. 완전 맹탕.